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지금도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을 다녀왔어요. 부천 지원에 가보니 지난번부터 공사는 하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별관 중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경락 대출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부천에 갔을 때에는 부천과 김포에 있는 물건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부천과 김포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곳은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많이 나눠줍니다. 어제는 두께가 더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낙찰가의 80%에서 90%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낙찰가에서 80%에서 90%이고요. LTV라고 그래서 감정가의 70%, 60%, 50%, 40%에서 그 금액이 이제 가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인제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쪼금 달라집니다. 구독시원에서 어저께 부천 지원에서 진행된 물건을 봤더니요. 39 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찰이 22 건이 되고요. 낙찰이 14 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가장 많고요. 다세대가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물건이요. 그중에서 낙찰된 거를 봤더니 14 건이 됐습니다. 14건 중에서 비율을 보니 아파트가 4 건, 다세대 2 건, 오피스텔 2 건, 나머지는 2 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승용차 요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이 3 건이었는데 그중에 2 건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김포와 부천에 있는 물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물건이 김포와 이 부천과 김포에 낙찰된 물건이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가 낙찰된 게 있어서 요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낙찰된 건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의 아파트의 낙찰 사례입니다. 여기 장기동에 있는 청송마을에 있는 1 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는 일부러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가렸습니다. 3 명이 입찰 경쟁을 했고요. 그중에서 낙찰이 2억 3,500 으로 됐습니다. 감정가가 2억 3,400 인데 지금 100%를 넘겼고 3 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1 등과 2 등의 차이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해당하는 김포 지역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어서 대출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자유롭지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는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경매 물건은 아무래도 권리 분석이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요렇게 등기부 상황을 보면요. '일반 매매로는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저희가 권리 분석과 임차인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금 임차인이 2019년 3월 21 일인데 근저당 말소 기준이 2007 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인제 쪼금 더 전입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것만 확인한다 그러면 근저당에 있는 근저당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은. 그래서 시세를 확인해 봤어요. 방금 감정 가격 2억 3,400 이었잖아요. 이 물건에 인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매매가 2억 7천 에서 2억 9천 정도로 나오고 우리가 1 층의 물건이니까 한 2억 7천 정도인데요. 여기는 전세 끼고 있죠. 전세 끼고 매도하는 물건은 가격이 쪼금 더 낮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실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을 좀 더 올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01 년식 단지이고요. 여기 장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그런 구축의 단지입니다. 여기서 평면도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방세개 화장실 2 개에 해당하고요. 전세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된 가격을 봤더니요. 매매는 2억 9,800 그러니까 3억 대에서 3억 1천 사이에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3억 2,500 으로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2억 3천, 2억 2천, 2억 2,500,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여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세가 현재 없다. 실제 낙찰된 금액을 보니 감정가가 2억 3,400 인데 지금 1 층에 있는 전세 끼고 나온 매물이 2억 7천 이면은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0%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낙찰 가격은 어때요? 최근의 전세 가격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낙찰가가 전세가에 맞춰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포의 낙찰가하고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여기 아파트 김포의 아파트 있잖아요. 요게 낙찰가율은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계속해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김포가 6.17 대책 때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으로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지역이죠. 이게 가격을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향후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경쟁률도 계속 반복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2대 1 예,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물건 평균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볼게요. 부천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대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3 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평형대가 좀 작아요. 근데 1억 9,500의 감정가인데 낙찰이 1억 6,600 정도에 됐습니다. 4 명이 들어가서 경쟁이 됐고요. 여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여기 권리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전입자가 2016년 6월 24일인데요. 여기 말소 기준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분이라서 지금 후순위 전입자이죠. 그래서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근저당 이하 모두 다 소멸이 되는 깨끗한 물건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 분석이 복잡해 보이지만 경매로 오게 되면은요. 다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하는 물건에 지금 찾아봤더니요. 매매는 1억 8,500에서 1억 9천 사이, 1억 9천, 1억 9천 이렇게 보이고요. 전세가 1억 6,500 정도인데 최근에 1억 9천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2년 전 올수리, 전체 올수리, 샤시도 뺀 올수리인데 1억 9천에 띄어져 있고요. 그리고 1억 6,500짜리는 이제 예정이라는 거 보니까는 이제 기본인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부분 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수리를 하게 되면 가격을 많이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물건은 요렇게 원룸이고요. 평형이 작잖아요. 그리고 인제 방 하나와 주방이 이렇게 방 2 개와 주방이 있는 그런 평형대고 여기가 지금 전세는 3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6,500 대에서 1억 9천 사이에 있고 나머지는 매물이 많이 있다. 여기도 부천시청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여서요. 신혼부부나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그래도 금액대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도가 많이 있는 단지이다. 최근에 여기 전세 거래된 거 보세요. 가장 많이 되었죠. 그래서 1억 9,400 에서 2억이 좀 넘는 금액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1억 5천 에서 1억 6천 사이가 되고 있고 전세는 3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1억 6,500 이상으로 만약에 물건이 빠지고 나면은 수리하게 되면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9,500 인데 1억 6,500 이라고 하게 되면 실은 여기다가 수리를 조금만 더 하잖아요. 그럼 전세가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의 아파트의 낙찰가율과 경쟁률을 보면은요. 낙찰가율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대였다가 다시 또 100%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대신에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금액도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낮아지는 이유는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방금처럼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과 또 취득세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요게 같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10 대책 이후에 그리고 보면은 7월 달, 8월 달, 9월 달 더 낮아지는 모습 보이죠. 수익률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를 1억 9,500으로 놓은 건요. 수리가 다 됐을 때 가능해 보여서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리고 1억 9,500 시세와 감정가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등록세가 1%일 때와 4.6%일 때와 그다음에 8%일 때 그다음에 13%일 때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하고 실주금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많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율이 1%일 때와 13.2%일 때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와 12%대 그래서 부가세까지 10%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제 13.2%가 되니까요. 주민세까지. 그래서 요 해당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명의가 한 명이냐 두 명인가 명의가 지금 1%대로 받을 수 있느냐 2%대로 그러니까
8%대로 받을 수 있느냐 13% 12%대로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취득세 부분은 차후에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투금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12%를 놓고 하기에는 조금 더 인제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부천의 다세대를 한번 봤습니다. 다세대의 단점이 매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낮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굉장히 많고 꾸준한 편이지요. 부천에서도 여기선 임차인이 없고요. 근저당이야 여기도 깨끗하게 소멸이 됩니다. 요 물건의 감정가는 1억 7,100 이고요. 그리고 낙찰가가 1억 4,100 인데 전용이 11.6 평이에요. 그래서 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평면도를 봤더니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에다가 여기 화장실이 두 개까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 세 개에 방은 좀 작긴 하겠죠. 방 세 개에 그래도 화장실 두 개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6 년식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물건 자체가 2016 년식에 인제 선호도가 있는 방세기 화장실 두 개짜리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 매물을 찾아볼 때요. 면적 자체를 작은 걸로 찾아봤습니다. 38 평 제곱미터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부터 해서 봤더니요. 1억 7천에서 1억 8천 사이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1억 4천에서 가장 낮은 순으로 했습니다. 해당하는 거에서. 그랬더니 1억 4천에서 1억 8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가 정도가 지금 보시면 감정가 정도가 매가이고요. 여기 낙찰된 거 보이시나요? 낙찰 가격이 전세가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전 1 등하고 2 등의 차이가 갭이 크죠. 여기 벌써 2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 등은 전세가 수준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2 등은 인제 최저가에서 살짝 던지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낙찰이 되면 좋고 아니면 패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차후에 매도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요 1억 4,100도 어떻게 보면은 금매 가격처럼 저희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도 낙찰가를 전세가 수준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다세대의 경쟁률도요. 계속해서 다세대는 오히려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17과 7.10 대책 이후에 조금 더 경쟁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1월 달에는 6 명 뭐 7명 이렇게 됐던 부분이 지금 현재 3-4명 정도로 해서 7월 달에가 가장 낮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낮다. 그래서 낙찰가율과 경쟁률 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게 되면요. 이 오피스텔은 또 유명한 곳이에요. 위비더 스테이트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평면에 지금 3억 8,800의 감정가인데요. 낙찰이 3억 6,7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5명이 들어갔고 1 등과 2 등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요 해당하는 물건에 임차인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해당하는 부분 등기부 상황은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지금 부천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해당하는 평형대의 가격을 찾아봤더니요. 요렇게 일단 평면도를 봤을 때에는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충분합니다. 지금 방 3 개에 화장실 2 개, 아까 다세대도 방 3 개, 화장실 2 개였죠. 근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방 3 개, 화장실 2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4억 대라는 얘기고요. 아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4천에서 7천 사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전세 매물은 없고 매매는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뭐 저층이라고 해도요. 해당하는 물건 매매와 전세가를 보시게 되면요. 3억 9천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4억 대가 나와 있으니까 3억 9천에서 4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층이 4억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세는 3억 5천에서 3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3억 6천700 입니다.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도 없고요. 그리고 낙찰가도 지금 요 사이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거의 전세가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고 1 등과 2 등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럼 지금 감정가보다는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쟁률을 한번 봤더니요.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낙찰가율은 계속해서 높아졌고요. 낙찰가 금액이 좀 높아졌고요. 그런데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내려갔죠. 취득세 취득
그 오피스텔의 그 취득세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요. 최근에 인제 포함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확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 물건을 가지고 수익률을 비교해 봤어요. 김포, 부천, 부천의 다세대 부천의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방금 보여드렸던 거를 일단은 인제 1%대로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을 넣었고요. 부천의 오피스텔 자체는 4.6% 입니다. 얘는 주택 수가 늘어나도 4.6% 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쵸? 예. 그래서 공부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세율 자체 요 1%대와 4.6%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김포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다 하게 되면요. 60% 정도 나오고요. 원래 부천은 40% 인데 일단 50% 주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50% 나온다는 가정하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세팅하기 전에 잔금 치를 때 이런 수리비하고 감안했을 때는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천의 오피스텔은 거의 2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요. 김포 아파트는 1억 1천 정도, 부천의 아파트는 한 8,500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부천의 다세대도 7천만 원 정도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세 세팅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수익률이요. 여기 1 차하고 2 차는 인제 시세냐 감정가 대비냐에 따라인데요. 둘 중에 인제 수익이 남는 거를 보면 되시겠죠. 결과적으로 매도 수익은 인제 2년 후에 이 가격으로 매도했을 때인데요. 인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이 더 인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가격으로 수익률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게 가장 높냐면요. 다세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다세대가 낙찰이 매도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보다는 김포의 아파트나 부천의 아파트가 조금 더 수월하게 매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예. 그래서 실주금 대비 수익률은 인제 수익률이 높은 것은 다세대가 가장 높았다. 그러면 저희가 8%대하고 이 12%대를 같이 해 가지고 취득세를 넣어 봤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지금 낙찰 금액이 같은 가격으로 취득세율만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봤더니 벌써 실투금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 전세 세팅 후의 실투금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투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봤을 때는요. 저희가 8%대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낙찰받은 사람 이 가격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인제 만약에 일반 매매하고 견주게 되면은 매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준이고요. 수익률 대비로 했을 때에는 인제 실제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여기서 더 상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제 취득세율이 높을수록 낙찰가율이 금액이 낮은 금액이 좀 유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이 각각마다의 인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존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제 재테크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요. 취득세율과 금액이 낮은 걸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두 세대까지 1%대로 가져갈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파트 좀 좋은 걸로 토토한 걸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취득세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지금 낙찰됐던 걸 다 보았듯이 전세가를 이용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지금의 전략이다.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 들어가는 갭의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뜨린 후에 그리고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시장 수익 내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요. 그 하나의 방법이 전세가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인제 취득세율 자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부천의 인제 멀티 차트와 김포의 멀티 차트입니다. 부천은 인제 기존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그 강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좀 꺾이고 있죠. 이게 6.17 이후에 좀 꺾인 모습이긴 한데 가격은 약간 보합세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전세 보이시나요? 전세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가격의 상승이 없진 않았는데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6.17 이후에 풍선 효과로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전세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두 개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부천보다는 김포시가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강도를 봤을 때에도 이미 상승을 한 곳, 이제 또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인제 자금에 따라서 그리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취득세율도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한 개일 때 1%, 여긴 두 개까지도 1%대로 가니까 그 부분들을 인제 비교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